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호입니다. 나만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굳이 상점에 가지 않더라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집이나 사무실처럼 원하는 곳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택배인데요. 2017년 기준 전체 택배 수는 23억 1946만 상자로 국민 1인당 연간 45.3개꼴이며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한 달 평균 3.8번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아빠보다 매일 초인종을 누르며 물건을 배달해주는 택배기사가 더 친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매년 빠르게 성장하는 택배 시장이 만든 웃지 못할 풍경인데요. 점점 커지는 남한 배달 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세상은 넓고 맛집은 일이 많은데 왜 꼭 나가서 먹어야 한단 말인가? 구운 가재 요리인 랍스터와 신선함이 생명인 우럭회, 그리고 녹기 쉬운 팥빙수처럼 배달이 안 되던 음식까지 이젠 전부 배달이 가능하다. 이건 요즘 남한에서 사용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어느 음식 배달 앱의 광고인데요. 스마트폰 앱만 있으면 동네 중국집뿐 아니라 강남 한복판 식당의 랍스터도 금방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한 겁니다. 광고 전단지를 보고 전화번호를 찾아서 닭튀김인 치킨과 짜장면 그리고 족발처럼 배달에 특화된 음식만을 주문하던 시장의 판을 키운 건 배달 전문 앱입니다. 배달 음식 부동의 1위는 역시나 치킨입니다만 음식 종류가 다양해진 만큼 이용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배달 음식 시장 규모는 2018년 현재 12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음식을 집으로 가져다주는 배달이 일상화되면서 배달의 영역은 점점 넓어졌는데요. 배달 안 되는 상품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엇이든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주는 택배 역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택배 서비스가 처음 도입된 건 지난 1992년입니다. 25년이 훌쩍 넘은 택배 시장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쇼핑 시장이 커지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요. 택배 통계가 처음으로 집계된 1998년 당시 택배 회사는 5,795만 상자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 규모는 2009년에 10억 상자, 2016년 20억 상자를 각각 넘어서더니 2017년에는 23억 상자에 달했습니다. 19년 사이 물량은 40배나 늘어났고 매출도 24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배송되는 물품도 휴지나 세제 같은 생필품부터 가공식품, 소형 가전, 의류, 화장품, 도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때 배송비는 별도로 2,500원 내외로 책정되는데요. 제품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을 구입하면 배송비를 깎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택배가 발달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국토가 좁다는 점도 한몫했지만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택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그 원인이야 어찌됐든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 한번 하면 뭐든지 눈앞으로 가져다 주니 소비자들은 정말 편한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큰 돈은 집에 두지 않고 은행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도 은행을 통해서 빌리는데요. 은행 거래는 보통 네모난 종이통장에 기록하죠. 과거에는 종이통장을 나만 아는 장소에 꼭꼭 숨겨두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거래에서 일종의 증명서 역할을 했던 종이통장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전엔 노임을 현찰로 받았죠.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현찰을 주고받았는데요.
그 돈의 일부를 저축하기 위해서 은행에 맡겼는데 내가 얼마를 넣었는지, 얼마를 찾았는지, 또 이자는 얼마나 쌓였는지를 나와 은행이 같이 알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종이 통장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내가 앞으로 갚아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를 바로 이 종이 통장을 통해서 확인했죠. 나만의 종이 통장의 시작은 120년 전인 구한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97년 조흥은행의 전신이자 최초의 상업은행인 한성은행이 설립되면서부터였는데요. 당시의 통장은 지금보다 더 크고 두꺼운 책 형태였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아서 날짜와 금액 등을 자세히 적고 일일이 도장을 찍어줬다고 하고요.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통장은 얇은 책자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들어 지금과 비슷한 형태의 통장이 등장했는데요. 가로로 길쭉한 직사각형의 컬러 인쇄가 더해진 거죠. 남한이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던 시대인 1970년대에는 은행 수가 늘어났는데요. 이때 보통 예금이나 어린이 예금처럼 통장의 종류와 형식도 다양해졌습니다. 가로 14cm, 세로 9cm인 통장의 크기는 1980년대에 완성됐습니다. 이때 통장을 기계에 넣으면 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ATM 기기가 보급됐는데요. 모든 은행 고객이 ATM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장의 크기가 같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은행 업무가 전산화된 1990년대부터는 뒷면에 마그네틱을 이용한 전자통장이 등장했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은행원을 대면하지 않아도 됐고요. 2010년을 전후로 스마트폰이 은행 업무의 중심이 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은행 일을 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 87%가 스마트폰을 은행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은행 이용 환경이 달라진 가운데 남한의 금융감독원은 오는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의 발급을 유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인터넷 뱅킹에 서툴 수 있기 때문에 기존처럼 통장을 무료로 발급한다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종이통장은 서서히 사라질 운명에 처한 건데요. 종이통장은 제작 원가의 관리비와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개당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18,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발급하는 종이통장이 연평균 1,000만 건에 이른다고 하니 최소 비용이 5천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종이통장을 점차 없애겠다는 정부 방침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치 않은 노년층을 비롯해 젊은 층에서도 종이통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2017년 남한의 주요 은행의 신규 통장 발행 건 중 종이통장 미발급 건수는 전체의 15.2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 100명 중 85명은 여전히 종이통장을 발급받은 거죠. 저처럼 종이통장을 보고 자란 세대는 어린 시절 또는 고생하며 돈을 모으던 시절의 추억이 담겨있는 이 종이통장이 사라지는 게 못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첫 은행 계좌를 개설합니다. 당연히 종이통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세월이 좀 더 흐르면 종이통장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유물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종이 통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어쩌면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